다시 뛰는 심장. 1화. 68세 박인호.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후였죠. 건강에 대해서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면 힘들긴 했지만 나이를 먹으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박인호님 들어오세요.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 건강검진. 인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는 익숙한 과정들. 하지만 일주일 후 받은 검진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인호님, 혈압이 16만 100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공복혈당이 110이네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전당뇨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인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전당뇨. 갑자기 자신이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인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병이 늘었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호는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약국에서 혈압약을 사는 노인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사람들. 이제 자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정옥자에게 검진 결과를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하네. 약 먹어야 한대. 혈압이 얼마나 높은데? 160이라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옥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5년 전 유방암을 이겨낸 그녀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 김상철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래.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전화를 받은 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철이는 자신보다 2살 어렸고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상철을 만난 인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식사를 했던 친구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상철아, 괜찮아? 인호야,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니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의사가 뭐래? 혈관이 막혔다는구나. 앞으로 약 먹고 조심하며 살아야 한대. 친구의 병상을 떠나며 인호는 자신의 검진 결과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혈압 160, 콜레스테롤 수치. 이것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인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온 배, 창백한 얼굴, 탄력을 잃은 피부. 68년을 살아온 자신의 몸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상철이처럼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부터 인호의 눈에는 온통 숫자만 보였습니다. 혈압계의 숫자, 체중계의 숫자,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 건강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68세 박인호, 그의 새로운 숫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시태그 2화. 인호가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가끔 담배를 줄이려 노력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아내 정옥자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혈압은 어때? 똑같아. 150. 약 먹어도 잘 안 떨어지네. 인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절망감,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지금이 고비라는 걸. 옥자는 조용히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
평소 인호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큰일이네. 이 사람이 이런 걸 먹을까? 하지만 옥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호가 좋아하는 음식에 건강한 재료들을 조금씩 섞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에 현미를 조금씩 섞고 고기 요리에는 버섯과 채소를 더 많이 넣었습니다. 여보 오늘 밥이 좀 이상한데? 그래?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옥자는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후 옥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현관문 뒤편에 작은 걷기 일지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루 목표 걸음수와 실제 걸음수를 적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침에 일어난 인호가 현관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걷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귀찮은데. 하루에 30분만. 아침에 동네 한 바퀴만 돌자. 처음엔 싫어했지만 옥자의 성화에 못 이겨 인호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걷지 않아 숨이 찼지만 옥자는 천천히 인호의 속도에 맞춰주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이것도 못하겠네.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나? 괜찮아. 조금씩 늘려가면 돼. 옥자의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인호가 즐기던 소주 대신 보리차를 내오고 짠 안주 대신 견과류를 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술 안 마셔. 혈압약 먹는데 술 마시면 안 좋다더라. 대신 이거 먹어봐. 옥자가 내민 것은 아몬드와 호두였습니다. 이런 걸 안주 삼아 먹으라고? 맛있잖아. 나는 좋던데. 인호는 영 개운치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한편 옥자는 동네 보건소에도 다녀왔습니다. 시니어 건강교실과 혈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하는데 운동과 영양교육을 함께 해요. 좋네요. 저희 남편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같이 오시면 더 좋고요. 그날 저녁 옥자는 인호에게 건강교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보건소에서 건강교실 한다는데 같이 가볼까? 또 뭘 하자는 거야? 운동도 하고 건강한 요리법도 배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더라. 귀찮아. 한 번만 가보자. 재미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 인호는 아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그녀는 남편을 위한 조용한 작전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해시태그 3화 보건소 건강교실 첫날 인호는 마지못해 옥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보건소 3층 강당에는 이미 20여 명의 60-70대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부나 친구끼리 온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0대 후반의 건강운동관리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미영 선생님이고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갈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올리기, 허리 돌리기.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몸이 생각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 허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네. 옥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인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조차 어색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호는 생각보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네.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게. 나도 재미있었어. 하지만 진짜 변화는 2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지속하고 건강교실에서 배운 운동을 집에서도 따라하면서 인호의 몸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숨이 덜 차네. 아침 산책을 마치고 인호가 놀라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헉헉거렸을 텐데 오늘은
호흡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런 것 같아. 옥자도 동의했습니다. 3주째가 되자 더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쉬워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건강교실에서도 인호는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인호님, 오늘 혈압은 어떠세요? 어제 재보니까 145였어요. 처음보다 15나 떨어졌네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운동과 식이요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김미영 선생님의 칭찬에 인호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건강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같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이웅배 씨와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인호 형, 저는 당뇨도 있어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운동하니까 혈당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정말요? 나도 전당뇨라고 하던데.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약만 먹고 있을 게 아니라. 웅배 씨와의 우정은 인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운동도 친구와 함께하니 재미있었습니다. 건강교실이 없는 날에도 둘이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형, 이거 보세요. 만보기에 8,000보나 나왔어요. 나도 7,000보. 처음에는 3,000보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인호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몸은 좀 어때? 인호야, 많이 좋아졌어.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있어. 나도 요즘 운동하고 있어. 건강교실 다니면서. 진짜? 너가 운동을? 응, 처음엔 싫었는데 지금은 재미있어. 몸이 확실히 달라지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인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주 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고 자세도 더 꼿꼿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몸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그날 저녁 인호가 옥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옥자는 남편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고 표정이 밝아졌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이끌어줘서.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인호와 옥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여정이 그들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사화. 건강교실을 다닌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인호의 변화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졌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체중도 5kg이나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인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고등학생인 손자 준호가 인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운동 열심히 해서 그래. 저도 운동해야 하는데 요즘 눈이 너무 아파요. 준호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하면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안과에서는 가성근시와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겨우 17세인데 벌써 안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딸 은정도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당뇨 초기 진단이 나왔어요. 뭐라고? 너가 당뇨? 인호가 놀라워했습니다. 은정은 겨우 45세였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도 심하고 야근도 많이 하다 보니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 부족이 원인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인호와 옥자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에 문제가 있네. 그러게. 준호는 눈이 나쁘고 은정이는 당뇨까지. 이런 걸 보니까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인호는 그동안 자신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전체를 보니 모두가 각자의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호는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아빠랑 같이 건강교실 가볼래? 아버지, 바빠서. 건강이 우선이야. 당뇨는 무서운 병이라고. 일찍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 은정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무관심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가족 건강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주말 인호의 제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건강교실에서 뭐해요?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워. 너도 스마트폰 좀 줄이고 운동해야 해. 네, 할아버지. 요즘 진짜 눈이 아파서 고생이에요. 은정도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당뇨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식습관부터 바꿔야 해. 엄마가 건강식 만드는 걸 많이 배웠어. 같이 해보자. 그날부터 박씨 집 식탁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옥자는 온 가족을 위한 건강식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현미밥, 채소 위주의 반찬, 생선 요리. 처음엔 맛없다고 투덜거리던 가족들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할머니, 이 야채볶음 맛있어요. 준호가 브로콜리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야채를 싫어했던 준호였는데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은정도 점심시간에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혈당 체크기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응, 그래. 아빠가 다 알려줄게. 한 달 후 가족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매일 1시간씩 운동하면서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은정의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운동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요리법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았나? 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시작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인호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시태그 5화 건강교실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호의 변화는 이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혈압은 12,080으로 정상화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던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인호의 표정과 자세였습니다. 박인호님, 정말 대단하세요. 3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보인 분은 처음이에요.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병원을 나서며 인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개월 전 절망적이었던 검진 결과가 이제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옥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해. 정말? 오, 정말 다행이다. 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애썼던 지난 3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인호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건강교실에서 김미영 선생님이 제안한 것이었죠. 인호님 혹시 다른 분들에게 경험을 나눠주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요? 네, 인호님만큼 극적인 변화를 보인 분이 없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인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건강 강사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인호는 복지관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에 대한 고민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호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 친구의 심근경색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작한 작은 변화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억지로 걷고 억지로 건강한 음식을 먹었죠.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3개월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어요.
또 다른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동기부여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같이 할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아내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끼리도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 참가자들이 인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용기가 나요. 저도 한번 해보겠어요. 같이 운동할 친구를 찾고 싶어요. 인호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호는 웅배 씨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둘은 이제 건강교실에서 만난 인연을 넘어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형, 요즘 강사 활동 어때요? 정말 보람있어.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니. 형 보면서 저도 용기 얻었거든요.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 인호는 소회를 털어놓았습니다. 몸이 바뀌니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아.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 그리고 무엇보다 인호는 옥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졌어요. 저도 당뇨 수치 정상으로 돌아왔고 준호도 시력이 좋아졌고. 인호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혈압이나 혈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는데 요즘 들어 기록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로 건강교실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었다. 100일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마음도, 가족관계도, 인생에 대한 태도도 모든 게 달라졌다. 68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인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심장이 힘차게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개월 전 숫자에 갇혀 절망했던 그 심장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음의 기쁨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건강 강사로 활동하며 만나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식사, 친구들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 이 모든 것들이 인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일이구나. 68세 박인호의 심장은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박동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리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